대학생들이 자유롭게 보여주는 스포츠 산업 토크 대자보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대학생들이 자유롭게 보여주는 스포츠 산업 토크 진행자 김수빈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9학번 정찬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1학번 박진수입니다. 이번이 저희 두 번째니까 첫 번째보다는 더 나은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롤렉스 상하이 마스터즈가 지난 4일에서부터 15일까지 진행되었죠. 저희도 이번에 투어리즘 수업으로 상하이 마스터즈 경기에 직관하러 갔었는데 다들 어떠셨나요? 우선 저부터 얘기해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테니스라는 종목에는 관심이 없어서 기대를 크게 안 하고 갔는데 꽤나 경기가 재밌더라고요. 저도 수민이 누나랑 비슷하게 저도 테니스 종목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그리고 이제 테니스 종목을 실제로 본 적도 완전 처음이었었는데, 솔직히 첫 번째 경기가 그렇게 재미가 없었는데 이제 두 번째 경기 루블레프랑 험버트 경기가 너무 기억에 남을 정도로 재밌어가지고 루블레프의 팬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네, 저도 뭐 테니스 처음이어서 약간 재미없지 않을까 하고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나름대로 진수가 얘기해준 것처럼 정말 세계적인 선수들은 다르구나 하는 걸 느꼈고 테니스 이외에도 좀 많은 일들이 있어서 좀 의미 있는 투어리즘 수업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죠? 제가 중국 입국하고 출국하는 과정에서 좀 매끄럽지 못했었거든요. 이게 제 얼굴이랑 이름이 이제 좀 비슷한 사람이 중국에서 이제 범죄를 일으키고 도주하다가 아직 잡히지가 않은 상태여서 제가 그 중국 공안들한테 잠시 불러와서 담소를 좀 나누고 왔습니다. 담소만 나눈 건가요? 좀 되는 영어 안 되는 영어 다 쓰면서 최대한 그 상황을 탈출하고 다행히 지금 이 자리에서 팟캐스트를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아닌 거죠? 아닌 걸로 판명이 된 거죠? 중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도 아니고 제가 맞았으면은 이미 저는 여기 없지 않았을까. 아무튼 중국은 당분간은 좀 안 가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돌아오셔서 다행입니다. 다양한 경험들 하고 오셨네요. 그리고 저는 뭔가 이제 중국인들뿐만이 아니라 뭔가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도 많이 마주쳐서 너무 신기하고 즐거웠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경기장에서 한국인 만나서 이야기한 것도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저희 그 루블레프랑 험버트 경기 끝나고 저희가 숙소로 이동하기 전에 갑자기 어떤 분께서 와가지고 저희 한국인이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도 그날 한국인을 한 명도 못 봤어서 세계적인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거의 중국인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분이 갑자기 한국말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좀 되게 반가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그분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단순히 이 경기만을 위해서 오셨더라고요. 이 중국. 그런가요? 네, 그래서 테니스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면 테니스 이 세계적인 경기를 보러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뭐 그리고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뭐 다양한 정말 서양 사람들도 많이 보였었고, 또 그분들은 이제 진짜 투어 때문에 이제 테니스 경기 때문에 와신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이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만큼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이러한 국제대회에 관심을 가지고 관람을 하는 것 같은데요. 국제대회에 외국인들이 관람하러 오는 이유가 단순히 스포츠 경기 하나 보려고 오는 걸까요?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뭐 어떤 이유에서 아니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국제대회를 관람하러 오는 걸까요? 물론 메인 목적은 경기를 보러 오는 거겠지만 사실 경기 하나만 보기 위해서 오기에는 요즘 좀 경비도 좀 맞죠.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적지 않은 돈이 나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경기 이외에도 그 지역의 관광이나 아니면 다른 국가의 뭐 유럽은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여행이랑 같이 엮어가지고 이제 하나의 그런 부분으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저도 찬호 형 말에 좀 덧붙여가지고 뭐 올림픽이나 월드컵, 뭐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람들이 그 경기만을 보기 위해서 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새는 이제 그 경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관광까지도 섞어가지고 어떤 여행사 같은 데서 패키지도 새로 만들어가지고 뭐 올림픽 경기들을 포함한 패키지 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두 분은 상하이 말고 해외 가서 스포츠 경기 보러 가신 거 있으실까요?
네, 저는 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랑 아스날 경기를 보러 잉글랜드에 다녀온 경험이 있고 또 저희 이제 아버지께서 이 태국 쪽에 여행업을 하셔가지고 그 태국 있는 축구나 그런 거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이제 축구만을 보러 간 건 아니지만 여행 간 김에 그 태국 축구도 같이 보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찬우 형이랑 똑같이 이제 영국 런던에 가가지고 저는 그 스타디움 투어를 예약을 했었거든요. 제가 첼시를 좋아해가지고 아, 이렇게 첼시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관광 아예 투어리스트 해가지고 아예 그냥 그 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네. 그 페이지에서 한 4만 원? 한국 돈 4만 원 정도 내면은 한 2~3시간 경기장 돌아보고 뭐 라커룸 들어가고 막 그렇게 사진 찍을 수 있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거 갔던 경험이 되게 아직까지도 되게 인상 깊게 남아 있어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혹시 수빈 씨는 뭐 없나요? 네, 저는 아쉽게도 스포츠 경기를 해외에서 따로 보러 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뭐 계획도 따로 없으신가요? 저는 내년에 이제 미국 가서 스포츠 경기, NFL 경기 같은 거 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NFL 좀 관심 있나요, 평소에? 저는 막 응원하는 팀은 없는데 아, 네. 제가 제 동생이 네. 미식 축구를 하고 있어가지고 진짜요? 네 어디서 하고 있어요? 대학 리그 뛰고 있어서 오, 그래서 엘리트 완전 엘리트 스포츠로. 아니죠. 그냥 아, 그냥 취미죠. 취미로. 네. 한국 애들 라크로스 이런 느낌으로. 그 한국의 블랙나이츠라는 아, 느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 저도 이제 동생이 자연스럽게 보니까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이 생겨서 이제 동생이랑 같이 찾아보기도 하고. 아, NFL을 위해서 이제 가시는 건 아니죠, 미국에. 그쵸. 저는 이제 교환학생. 내년에 교환학생 계획 중에 있어서 겸사겸사 같이 스포츠 겸사겸사. 경기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관광을 하면서 뭐 스포츠 경기도 같이 보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관광이 없이 스포츠 경기만 본다고 한다면 다시 가실 의향 있으실까요? 저는 축구로 치면은 정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축구는 사실 제가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를 보러 간다고 하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평소에도 제가 안양에 살고 있지만 울산 현대 팬이기 때문에 이제 집에서 울산까지 5시간 걸리거든요. 편도로. 근데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가려고 하는 편이라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국내이긴 하지만 제가 가서 하루 자고 오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스포츠 투어리즘이라고 맞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지금. 네, 그런 거를 저는 평상시에 뭐 국내 원정도 많이 가는 편이기 때문에 잉글랜드도 사실 제가 여건만 된다면은 뭐 계속 그 경기만을 위해서 가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다음에 광주도 한번. 아, 광주 사실 제가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요. 네네. 왜냐면 그 경기장이 새로 바뀌었잖아요. 네, 한 맞아요. 2년 전쯤인가? 네네네. 그때 전에는 광주 월드컵 경기장 가봤는데 아, 광주. 네, 그때 이제 광주 근데 지금 새로 바뀐 전용구장은 아직 가보지 못해서 한번 가보고 싶은 광주도 생각이 한번- 있습니다. 투어리즘 차. 제가 광주 맛집 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광주 풀코스 가는 건가요? 네네. 저도 무조건 갈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런던을 잠깐 그때는 이제 다른 여행을 하면서 이제 첼시 경기장 투어 갔다 왔던 건데 이제 그 갔다 오면서 들었던 생각이 정말 축구 보려고 여행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 많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정말 남자들은 많이 축구를 보려고 여행 많이 요새는 여자도 많이 가지만 그렇죠. 이게 축구만 보려고 런던 가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기회만 생기면 정말 축구 하나 보려고 이 런던까지 갈 거냐 물어보면 저 무조건 간다고 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론가요? 네. 아, 왜냐면 저도 이제 LG 트윈스를 좋아해서 잠실구장 가는 걸 좋아하지만 그리고 집과 굉장히 가깝지만 그래도 이제 매번 가긴 그것만 보러 잠실까지 가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 잠실까지 가기 힘들다. 네. 그럼 이제 원정 그런 데는 아예 그냥 못 가. 아, 그럼 아. 전혀 생각을 안 하죠. 아, 저는. 그러면 제가 그거는 생각했을 때는 그냥 그 라이트 의지의 문제다. 라이트 그러니까 팬이다. 왜냐하면 저도 잠실 구장을 사용하는 다른 팀을 응원하고 있는데 아, 저도 많이 가거든요. 그렇죠. 원정도 많이 저도 가고. 많이 가죠. 네. 그래서 사실 이게 뭐 당연히 사람마다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종목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기꺼이 그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냐 없냐도 갈리는 것 같습니다. 맞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번에 얘기할 것도
그 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 돈을 쓰면서도 찾아올 수 있게 만드는 혹시 뭐 그쵸. 그런 게 아닐까 하는데요. 맞습니다. 가시죠. 그래서 이제 위에서 설명해 주신 것 같이 이제 비행기 값이나 뭔가 경기 관람비까지 내면서 해외에서 외국인들이 국제를 다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방문했던 상하이 마스터즈에서는 이제 로저 페더러 선수의 팬 그레이링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광중석에서 빨간 옷 다 맞춰 입고 그렇죠. 이제 윌 오브 페더러라는 큰 현수막 들고 있었던 장면 네, 기억하시나요? 네, 네네네. 저도 이제 보면서 자신이 응원하는 선수가 이런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도 이러한 이벤트를 보려고 국제대회를 이제 관람하는 팬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몸소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국제대회에서의 팬 그리링 아니면 이 말고도 팬들을 위한 이벤트가 따로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ATP 투어 중에서 가장 큰 대회고 음. 페더러 선수가 이제 은퇴를 했기 때문에 또 페더러 선수가 상하이 마스터스에서 또 좋은 기록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이 잘 맞물려서 이제 초대가 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조금 특이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평상시 일반적인 케이스로 생각을 해보자면 쿠팡 플레이 시리즈를 통해서 해외 유명한 팀들이 한국에 방한을 해서 그 유명 선수들과 우리나라 팬들이 같이 뭐 함께 이벤트를 하거나 컨텐츠를 만드는 뭐 대표적으로 작년에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에 방한을 해서 손흥민 선수를 필두로 다양한 토트넘 선수들이 한국 이제 컨텐츠에 참여하고 이런 걸 통해서 그동안 이제 TV로만 봤던 그런 선수들이 직접 내 눈 앞에서 볼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이제 국제 대회가 한국에서 열리고 있는 게 지금 롤드컵이 한국에서 지금 열리고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이게 지금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데 이 롤드컵도 이제 보통 롤 어떤 경기가 있으면 되게 옆에 팬페스트라고 해서 네네. 팬들을 위한 공간이 많이 나와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굿즈나 아니면 뭐 어떤 롤 챔피언 전시회 같은 거, 뭐 NFT 카드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판매하고 그런 전시가 많이 열리는데 특히 이번에 그게 되게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특히 이번에 좀 특이한 게 이 경기장이랑 보통 모든 어떤 이벤트가 경기장 근처에서 아니면 경기장에서 열리잖아요. 네. 페더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근데 이게 좀 특이했던 게 KBS 아레나에서 지금 경기가 열리고 있는데 이 잠실 쪽에서 지금 팬페스타가 열리고 있거든요. 근데 거리가 굉장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찾아온다고 사진만 봤는데 엄청 꽉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다르게 롤의 경우 좀 다르게 지금 이벤트가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상하이 갔을 때 인천공항에서도 그걸 봤거든요. 그 저희 식당 근처에 네. 롤 그 전시 그 아. 굿즈 판매하는 거랑 되게 크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KBS에서 하지만 잠실에서 하는 것처럼 그게 지금 인천까지 넘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제로 인천 국제공항에도 지금 라이엇 게임 스토어가 있거든요. 제가 본 게 그거 같은데 그게 그래요? 아닌가? 음. 근데 아무튼 스토어 같진 않고 뭔가 이제 그 팝업 스토어처럼 좀 임시성을 좀 띠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넘어가 볼까요? 네. 그러니까 앞서 얘기해주신 이벤트의 효과로 이제 관중 유치는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이외의 효과로는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관중 유치를 제외하면은 그 찾아온 관중들이 그 지역이나 국가의 또 다른 곳을 어디로 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전주나 이제 부산 이런 좀 우리나라 주요 유명 도시들을 보면은 축구 경기를 끝나고 그 찾아온 외국인들이 있으면 그 외국인들이 어디를 갈 수 있게끔 실제로 그 앞에 그리고 지도나 팜플렛을 꼭 배치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봤고 뭐 서울도 이제 상당히 다른 경기를 통해서 주변 서울 관광지나 이런 거를 갈 수 있게끔 좀 많이 유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좀 덧붙여가지고 이게 또 하나 또 사례인데 제가 좀 롤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계속 롤 얘기를 하는데 네. 저번에 그 강릉에서 LCK 스프링 결승전이 열렸었거든요. 강릉에서요? 근데 이게 또 강릉이면 강원도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뭘 관광지로는 많이 갔지만 이제 스포츠로는 이제 그쵸. e스포츠는 처음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때 이제 경기장이 이제 그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이었는데 실제로 거기 그 근처에 있는 숙소가 완전 꽉 찼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때 갔었는데 그 숙소를 못 구해가지고 더 멀리 원주까지 내려왔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파급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스포츠 경기가 어떤 지역에서 열리면 그 지역 근처의 상권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같이 부응하게 되는
그런 파급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그 연고지 이전 문제도 그런 부분이랑 상당히 이제 연관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 지역에 있는 구단이 떠나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적으니까 맞아요. 그만큼 그 지역을 다른 이유로 또 찾아오게끔 만드는 것도 좀 어렵기 때문에 네. 그런 이유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지역 상생에 관해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다른 효과는 없을까요? 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어떤 이벤트나 그런 거를 이제 잘 만들어 놓으면 네. 그 이벤트가 그런 스포츠 경기 이벤트가 그 다음 년에 그 계속 내후년에 계속 이어지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이렇게 효과가 더 그 좋은 기억으로 남아서 똑같이 그렇게 다 잘 부응할 수 있는 효과가 또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저도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 뭐 그 이유도 그렇지만 그 지역의 그 스포츠 이벤트를 열면은 그 이벤트를 열기 위한 이제 인프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인프라들이 그 대회를 위해서 만들어지면 또 그걸 또 레퍼런스 삼아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후에 이제 여러 방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또 좋은 좀 경제 매개체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국제 대회 말고 그 나라만의 자체 국내 리그 중에서 이제 외국 팬들 유입이 잘 되는 대회들이 혹시 있을까요? EPL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완전히 EPL이 지금 EPL 우리나라만 봐서도 지금 EPL 엄청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다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가 많은 리그 중에 하나고 워낙 다양한 국가의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EPL이 이제 그 외국 팬들의 유입이 가장 잘 되는 대회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EPL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보러 가는 여행 패키지도 있을 정도로 정말 그것은 이제 축구뿐만이 아니라 이제 주변에 연결돼 있는 다른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랑 비슷하게 미국의 NBA나 MLB도 사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큰 스포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이 이제 물론 그들은 이제 그들이 따로 뭔가를 안 해도 이제 알아서 사람들이 보러 가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지만 그런 나라들이 이제 그렇게까지 하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그렇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노력을 하기 위해서 네. 그 리그들 자체 리그들에서 이제 네. 뭔가 차별화되는 무언가를 하고 있는지 분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적용시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리그들이 하고 있는 차별화된 무언가가 있을까요? 저는 리그들이 하고 있는 차별화라기보다 아까 찬우 형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아까 그 뭐 리그는 뭐 차체로 하는 게 없지만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된다. 이제 그런 이유가 저는 이제 경기 수준에 대한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사우디 리그를 좀 예를 들어보면 네. 사우디 리그가 원래는 아예 그냥 그렇게 인기가 그렇게 없었던 리그였지만 네. 최근에 엄청 많은 사우디 자본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많은 스타들이 들어오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하지만 이 사우디 리그가 조금 아쉽다고 생각드는 게 제가 알아봤었는데 그 관광 비자가 따로 발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호날두 보러 사우디 가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쵸. 이제 뭐 워크 비자나 아니면 뭐 무슬림들이 성지 순례하러 오는 그런 조금만 해서 사우디를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니면 그 리그 자체적인 차원에서 어떤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것도 투어리즘 연결시킬 수도 없을 수도 있겠구나. 이게 좋은 리그지만 없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투어리즘이랑은 조금은 떨어져 있는 얘기지만 진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리그가 얼마나 재미와 그런 감동과 경험 같은 거를 사람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순히 뭐 선수들만 영입하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유소년 정책이나 그런 기본적인 뿌리 같은 걸 다시 정비해서 그 리그 자체가 좀 재밌어지고 경쟁력 있게 변화한다면 좀 좋은 방향으로 바뀌지 않을까. 뭐 실제로 이제 코로나 시즌 때 미국이나 일본 야구 경기가 열리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럼 그때 이제 우리나라 KBO가 했던 게 KBO를 이제 해외에 수출시키는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도 뭔가 그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찾아오게 만드는 또 그런 작업들을
지금부터라도 좀 준비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단편적인 예시로 한국 e스포츠 롤리그가 가장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이유도 한 경기력이 제일 좋아서거든요. 그렇죠. LCK 내에 외국인 선수는 한 명도 없는데 네. 이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가 많은 롤리그인 이유가 경기력이 좋아서 경기력 세계적인 선수가 가장 많이 있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력이나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해외 리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네. 해외 리그에서 이제 넘어가서 프리미어 리그랑 NBA의 한국 버전인 이제 K 리그나 KBL의 현재 팬 추이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실까요? 제가 이제 K리그 경기를 많이 보러 다니고 직관도 많이 다니는 입장에서 좀 이런 확실히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관중이 많이 증가했거든요. 뭐 물론 그 증가한 이유가 국가대표팀 성적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좀 확실히 경기장 많이 차고 이런 게 보이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코로나 전인 19년도 그다음에 그렇게 비교했을 때 지금 약 2배 정도 이상이 평균 관중이 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또 보면은 항상 울산 현대 같은 경기도 거의 제가 20년도나 그때 가면은 막 7천 명 많아봤자 한 8천 명 이랬던 경기장이 지금은 한 3만 명 정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확실히 K리그는 좀 인기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근데 외국 팬들은 별로 없는 지금. 제가 경기장에서 외국 팬들을 본 적은 있는데 이게 막 엄청난 숫자는 아니고 그냥 간혹 가다가 어쩌다 한 명씩.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이제 유튜브가 좀 활성화되면서 한국에 거주하는 많은 외국인들이 뭐 축구나 야구 직관하는 그런 영상도 많이 찍고 브이로그 형식으로 많이 콘텐츠를 만드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찾아온 사람도 있고 그냥 정말 이제 자기가 원래 살던 나라에서 그 스포츠를 좋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보러 오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경기장에서 많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때 K리그가 좀 이제 외국에 인기가 있었던 경우가 있었죠. 그때 2016년에 이제 베트남 쯔엉 선수가 그쵸. 강원에 입단하게 되면서 이 베트남 이 나라 자체적으로 이제 K리그에 대한 관심이 좀 증가하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쯔엉 선수한테 많이 뛰지는 못해가지고 좀 약간 일시적인 현상이긴 했었는데 2019년에 그 아시안컵에서 베트남을 이제 돌풍에 이끌었던 이제 푸엉 선수, 콩푸엉 선수가 콩푸엉. 네. 콩푸엉 선수가 이제 인천 유나이티드에 입단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때는 실제로 예전에는 2016년에는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 머물렀지만 2019년에는 실제로 베트남 방송사들이랑 베트남이랑 이제 K리그가 이제 중계권 협상까지 할 정도로 되게 해외에서의 인기가 되게 베트남에서 인기가 되게 올라갔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울산 경기 말고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안양 경기를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이제 안양의 상대팀이 안산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서 이제 아스나위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그 선수도 아마 제가 알기로 국적이 인도네시아 아니면 말레이시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경기에서 이제 안양 경기장에 그 외국 사람들이 아스나위 선수를 보려고 많이 온 걸로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래 거주하는데 이제 온 건지 아니면 진짜 아스나위 선수를 보러 온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히 그 어떻게 뛰는 선수가 어느 실력을 가지냐에 따라서도 그것도 상당히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추가로 얘기하실 게 있으실까요? 저도 일단 지금까지 말했던 것처럼 이제 외국 팬들을 유입시키는 가장 좋고 가장 효과적인 거는 일단 자국 리그의 경쟁력이 좀 올라가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나마 아까 그 인도네시아 팬들이 왔던 거 그리고 베트남 팬들이 이렇게 보여준 걸 증가시키려고 하면은 좀 J리그가 실시했던 동남아시아 쿼터제를 좀 모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동남아시아 쿼터제라고 하면은 보통 지금은 이제 예전에 3+1이라고 해서 3명을 다른 나라 선수로 하고 근데 나머지는 자국 선수로 구성을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동남아시아 쿼터제를 추가를 해서 3+1을 해서 한 명은 동남아시아 선수를 써도 그 3명 안에 들어가지 않는 그 쿼터제를 해서 꽤나 베트남 시장을 공략을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때 J리그가 당시에. 그래서 K리그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동남아시아 시장 쪽을 확대시키고 싶다면 이런 쿼터제 같은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볼 만한 것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우리나라의 이런 K리그, KBO 이런 리그들이 당연히 잉글랜드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의 눈높이를 충족시켜주진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했던 게 아시아권을 많이 노려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래도 아시아의 정에서는 가장 수준 높은 리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동남아 쿼터제도 그렇고 일본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영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호주, 뉴질랜드 이런 선수들을 많이 영입을 시도해보는 게 근데 또 이런 거를 그냥 영입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를 통해서 좀 확실하게 보장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KBO에서 몇 년 전에 이제 NC 다이노스라는 팀에서 왕웨이종이라는 이제 NC 소속의 대만 선수가 맞아요. 있었거든요. 근데 그 대만 선수가 처음이었어요. 네. 그 선수가 실제로 대만에서 이제 좀 유명한 선수이기도 했고 마이너 리그를 갔다 온 선수여가지고 상당히 좀 인기가 많은 선수였는데 그런 선수가 옴에 따라서 실제로 그때 창원 구장에 왕웨이중을 위해서 이제 NC 그 대만 선수 뭐 관계자 가족이나 좀 많은 팬들을 좀 초청한 그런 사례가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아시아 선수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좀 그런 마케팅이나 그런 전략들을 세우는 것이 해외 이런 팬들을 유입시키기 위해 좀 좋은 방법 같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용병에 관련해서 외국 네. 팬들을 유입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네. 혹시 투어리즘이랑 관련해서 외국인 네. 팬들을 어떻게 유입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좀 더 얘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 투어리즘 연결해서 외국인들 팬들을 어떻게 유입시키는 게 좋을까요? 저는 또 그냥 하나 사례를 생각해 보면 저번에 토트넘이 한국 방한했을 때 토트넘 그 유튜브에 다이어랑 요리스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다이어 요리스 손흥민이 그 한국 고기를 먹고 막 그런 컨텐츠가 많이 있었어요. 영국 남자 맞나요? 네, 뭐 그런 네, 느낌으로. 그리고 또 저번에 PSG가 일본 투어 갔을 때 이제 네이마르랑 이제 이강인 선수랑 그 오코노미야끼였나요? 아무튼 그거를 만들면서 네, 막 봤어요, 어떤 봤어요. 영상 되게 화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되게 요즘은 미디어로 많이 전 세계로 전파가 되다 보니까 이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나라의 그런 아시아 투어나 아니면 그 외국인 선수가 그 나라의 문화나 아니면 뭐 음식 같은 걸 체험하는 그런 걸 좀 자주 노출시킨다면 이 부분도 외국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한국을 좀 더 스포츠 경기 말고도 다른 매력 어떤 관광에 있어서도 매력지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게 아까 생각을 해봤는데 뭐 좀 쉽지 않은 문제 같아요. 이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면은 조금 간단하겠지만 외국인들의 니즈를 잘 파악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복잡한 문제 같은데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거나 헤매는 그런 일들이 경험들이 생기면은 좀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좀 아무래도 엄청 안 좋아진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긍정적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좀 불편하지 않는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또 이거는 외국인들이 많이 와야 좀 선순환적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지만 다른 지역 경제에 좀 문화나 그런 볼거리들을 좀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있어야 찾아오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끝나고 어딜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 또 투자가 이제 그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와야 투자를 해주는 거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만약에 저희가 유치하기 원한다면은 좀 지자체적으로도 나서서 그런 환경들을 좀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대전 같은 경우도 그 LCK 결승했을 때 그 노잼 도시라는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아, 대전이. 그렇죠. 네. 근데 그 노잼 도시를 좀 탈피하기 위해서 그 아까 찬영이 또 말했던 거 똑같이 이제 다른 갈 만한 곳을 다 정리해가지고 막 인스타에도 올리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걸로 이제 그 지역의 이미지까지도 좀 변환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추가로 그 미디어랑 좀 연결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그 아까 말씀해주신 듯이 그 외국인들이 이제 그 K리그나 이런 거 방문해서 유튜브를 찍으면서 그 외국 팬들이 이거 많이 보고 이제 좀 유입이 됐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거 통해서 이제 저희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저희 나라 한국인들도 뭐 프리미어리그를 가서 뭐 경기를 관람하든 할 때 이제 그것만 그 자체만 올리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관광한 것도 같이 올리면서 그러면서 그 스포츠 경기만을 보러 가고 싶다가 아니라 이제 그 스포츠 경기 보면서
그 나라도 체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유튜브 컨텐츠들이 많이 결국 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유튜브로는 이제 유튜브, 인스타그램 같은 거는 결국 그쵸. 이용해야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외국인 팬들 유치 전에 이제 자국 내 팬 유치부터가 시급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팬 유치 같은 이야기들 항상 나오고 있었고 뭔가 발전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하는 것 같았지만 이제 뭔가 발전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자국 팬 유치도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데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지 생각을 해봤는데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제가 울산을 간다고 가정을 하면은 울산을 가기가 너무 비쌉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복을 하고 숙소비까지 합치면 사실상 거의 20만 원 가까이 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숙소비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통비가 상당히 비싼 게 좀 부담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요즘은 이제 중계권도 잘 발전이 돼 있어서 집에서 이제 쿠팡 플레이나 이제 OTT 서비스로도 축구랑 스포츠를 볼 수 있는 세상이 됐지만 사실 스포츠의 저는 참 맛은 경기장 직관이죠. 직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중계가 재밌어도 직관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막는 것이 좀 교통적인 문제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지자체나 구단이나 그런 것을 잘 힘을 합쳐서 티켓을 보여주면 경기장 티켓을 보여주면 그 교통비를 좀 할인을 해준다거나 그런 것들을 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을 조금씩 어떻게든 더 그 지역으로 오게끔 해야 그 지역 경제가 더 활성화가 되고 당연히 그 구단 입장에서도 경기장 수익 등 다른 기타 수익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정책들이 아무래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아까부터 계속 경기력 얘기만 했었는데 그 경기력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바꾸기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는 이 자국 팬 유치를 위해서는 결국 경기장을 찾아줄 수 있게 하는 그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그 마케팅과 투어리즘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찬호 형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티켓을 보여주면은 그런 어떤 교통편을 싸게 해준다든지 뭐 그런 것도 괜찮고 특히 지금 뭐 기업 구단도 많이 있지만 시민 구단 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민 구단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뭐 티켓 같은 거나 그렇게 경기장을 간다는 것만 인증이 되면은 뭐 광주로 치면은 뭐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나 아니면 뭐 그런 유스케어나 뭐 그런 부분에 그래서 할인을 한다든지 네. 그래서 특히 광주도 지금 아까 교통편 얘기하셔서 생각난 건데 이제 원정길 가는 교통 버스를 무료로 대여해 주시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네. 근데 그것도 요새 광주 팬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옛날에는 2-30명이면 엄청 많았었는데 지금은 구하기가 힘들다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이제 자국 팬들을 더 투어리즘과 관련해서 유치시킬 수 있는 방안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좋네요. 티켓을 보여주면 뭔가 박물관이나 이런 그렇죠. 지역 박물관, 네. 뭐 지역 미술관 이런 거에서 할인을 해주는. 그게 투어리즘은 연결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투어리즘과 계속해서 이러한 노력들이 계속 필요해 보이는데 다들 이번 주제로 얘기하시면서 느낀 점이 있으실까요? 사실 저희가 시작은 해외 투어리즘으로 시작을 했지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조금씩 우리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게 투어리즘이라는 말 자체가 아무래도 여행이나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해외에만 저도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저희끼리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내에서도 충분히 스포츠 투어리즘이 맞습니다.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었고 또 이제 그런 해외 팬들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팬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뭐 K리그나 KBO나 그런 스포츠들이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고민을 잠시나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되게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의미 있었던 것 같고 이번 주제로 좀 이야기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일 수 있는데 진짜 K리그나 KBO가 외국 팬들이 우리나라로 KBO 경기를 보려고 투어리 그렇게 찾아오게 하는 게 되게 어렵겠다. 진짜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찬영이 얘기한 것처럼 국내부터 먼저 투어리즘 상황을 먼저 만들어서 이렇게 국내 사람들 자국 팬들을 이용한 투어리즘 산업도 스포츠와 관련된 산업도 발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저도 동의하고요. 이제 관광 상품으로 이제 해외나 국내로
해외 사람들이나 국내 사람들이 이제 그 경기를 관광 상품 중에 하나로 인식을 해서 이렇게 투어를 하러 오려고 만들려면 정말 미디어도 그렇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노력도 그렇고 리그 자체적인 노력도 그렇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그렇고 정말 많은 지원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혹시 수빈 씨는 뭐 생각 없나요? 저도 뭐 동의하나요?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보다는 꽤나 양질의 컨텐츠를 만든 것 같아서 아 그런가요? 네. 내용 저는- 부분이 좀 네. 그랬나요? 내용이 좀 아무래도 조금은 더 심오했던 것 같긴 합니다. 저도 생각했을 때. 하고 좀 더 알찼다라고 네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맞춰볼까요? 지금까지 대학생들이 자유롭게 보여주는 대자보의 김수빈 정찬우 박준수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